2025년 10월 1일 밤 대전 하늘에 드리워진 긴장감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9회 말 2아웃, 스코어 5대2. 우승 도전의 문턱을 눈앞에 두고 마운드에 선 한화 이글스의 서현 불패 김서현. 완벽함은 단 하나의 아웃 카운트만을 남겨둔 것처럼 보였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10분 뒤 한화의 정규 시즌 우승 꿈은 잔혹한 끝내기 역전패와 함께 폭발했다. 역사는 이 10분을 KBO 역사상 가장 압축적이고 치명적인 관리 실패의 순간으로 기록할 것이다. 2025년 가을을 대표하는 장면은 류효승의 깨끗한 안타에서 시작하여 신인 현원회의 동점 투런 홈런, 그리고 2회 역전 끝내기 홈런으로 완성된 극단적으로 짧은 드라마였다. 이 10분의 궤적은 단순한 블론 세이브라는 기록으로 축소될 수 없는 한 팀의 시즌 전체가 소멸하는 과정이었다. 충격적인 점은 90% 이상의 승리 확률을 자랑하던 상황이 단 한 번의 투수 교체 없이 2개의 홈런과 볼넷으로 뒤집혔다는 사실이다. 이는 김서현 개인의 구위 문제가 폭발하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벤치가 연속적인 위험 신호를 체계적으로 무시하고 판단 프로세스를 마비시켰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었던 도전의 마지막 순간에 팀이 스스로를 파괴한 자기 파멸적 대참사였다는 점에서 스포츠 팬들에게 전례 없는 충격과 좌절감을 안겼다. 그 10분은 한화 구단과 팬덤 전체에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균열을 남겼다. 이 붕괴가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것이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온 불운이 아니었다는 점 때문이다. 기사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김서현은 이미 3년투라는 극심한 피로 누적 상태에 있었고 그의 구위는 통계적으로 명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평소 최고 구속보다 6.8에서 8kmh나 느려진 직구 스피드와 함께 현저히 떨어진 스핀량은 마운드 위에서 투수의 육체적 한계를 명백히 소리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정준재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주는 과정에서 나온 149kmh 직구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원바운드된 장면은 단순한 실투를 넘어 투구 메커니즘의 붕괴를 상징했다. 이는 야구에서 투수가 자신의 몸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다. 현대 야구의 시스템은 이런 유형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한화 벤치는 이 모든 객관적, 경험적 증거 앞에서 침묵을 지키며 치명적인 오판을 고수했다. 사건의 핵심은 전적으로 벤치의 결정부재에 있었다. 김경문 감독은 오랫동안 믿음의 야구라는 확고한 철학을 고수해온 인물이다. 이 철학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클럽하우스를 단합시키는 긍정적인 힘이 있었으나 위기의 순간에는 냉철한 전략적 판단을 가로막는 철학의 덫이 되었다. 야구는 본질적으로 확률과 통계의 싸움이다. 투수의 피로도, 구속 변화, 경기 흐름, 상대 타자의 특성 등 모든 데이터가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벤치는 준비된 대체 자원을 호출하는 대신 맹목적인 신뢰를 선택했다. 이 순간 믿음은 선수를 보호하는 용기가 아니라 시스템적 책임을 회피하고 한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고집으로 변질되었다. 이 대참사는 스포츠에서 감정이 전략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준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붕괴의 당사자인 김서현 선수에게 쏟아진 압박과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만 21세의 나이에 33세의 부를 기록하며 한화 팬들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단 10분 만에 그 서사가 완벽하게 역전되면서 그는 자신의 커리어 초기에 헤어나오기 힘든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되었다.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2001년 월드 시리즈에서 9회 2아웃의 연속 홈런을 맞고 무너졌던 애리조나의 마무리 투수 김병현의 악몽을 소환한다. 두 사례 모두 젊은 에이스, 9회 2아웃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발생한 충격적 붕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김병현의 경우와 달리 김서현의 참사는 단일 이닝, 단 10분 안에 교정되지 않은 채 일어났으며 그 결과가 우승 도전 실패라는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리적 충격의 깊이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이제 한화 구단은 김서현 개인의 회복을 넘어 시스템적 신뢰와 유연한 역할 분담을 통해 클로저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비극적인 시부는 한화 이글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KBO 리그 전체의 불펜 운영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사태의 원인이 김서현 개인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는 피로도, 구속 저하, 제구 붕괴, 감독 철학, 불펜 뎁스 부재 등 최소 5개 층위의 실패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한화의 과제는 명확하다. 단순히 불펜 자원을 보강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 데이터 분석팀과 벤치 간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클로저의 컨디션 지표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교체 트리거가 작동하는 프로토콜을 구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가 무너졌는가가 아닌 왜 아무도 그를 돕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 10분의 실패를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또 다른 젊은 투수가 동일한 구조적 반복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한화의 붕괴는 KBO 시스템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이번 참사는 구단 운영 철학이 현실의 데이터와 긴급성을 간과했을 때 발생하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특히 젊은 투수의 심리적 회복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장기적인 팀 전력 관리의 핵심입니다. 김서현 선수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마운드에 설 수 있도록 한화가 어떤 구조적 안전망을 제공할지 지켜보는 것이 다음 시즌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분석 기사에 대해 더 깊이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불펜 운영 시스템 개혁 방안이나 다른 KBO 구단의 위기 관리 사례 등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